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는 건 일단은 수평적 당정 관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좀 보여준 측면이 있겠고요. 특히 3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? 인적 쇄신부터 그다음에 여사 공적 활동 중단,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해소라든지 이런 공적인 요구를 그 누구도 당에서 꺼내지 못했는데 일단은 그걸 공개해가지고 공적으로 그걸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었고요. 그래서 대통령실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좀 나타난다면은 그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당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확립이 안 됐다는 측면이 좀 있고요. 당의 주류에 상당히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설득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서 당의 당내 장악력을 높이고 그것이 바로 또 당정 관계 속에서 정에 대한 당의 그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협상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. 국민의힘 100일 전과 비교하면 더 나아졌다고 100번 보세요? 나아졌죠. 지금 100번 나아졌다. 100번 나아졌죠. 지금 100번 나아졌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냐면은 이제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들이거든요. 이제 국민의 분노가 막 떼가지고 불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뜨끈뜨끈하다. 그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끼리 내분만 없으면 괜찮아. 거의 이런 거예요. 이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도대체. 그 대안이 없어요. 대안은 없고 무조건 분란 일으키지 말아라. 분란 일으키지 말아라. 소리 내지 말아라. 계속 그 얘기만 하거든요. 결국은 다 같이 삶아져서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태 속에서 그래도 뭔가 소뚜껑 바깥으로 나오려는 몸부림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. 네, 한동훈 대표 100일 그 기자회견을 보고 느낀 거는요. 10월 21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담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엔진 과열 상태가 아닐까 우려를 했는데 상당히 9일 동안 냉각수를 많이 뿌렸다.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받았어요. 왜냐하면 이 배경을 좀 알아보니까 그 주변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많이 조언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성급한 차별화보다는 화합 쪽에 좀 무게를 두면 좋겠다. 우리에게는 2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.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. 여러분,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.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. 그중에 그 조언하신 분의 한 분이 장동혁 최고위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러니까 나오신 김에 본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죠. 정확하게 어떻게 조언하신 거예요? 우선 100일을 돌아보면 저도 100일인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부터 총선 패배까지 결국은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. 민심에서 멀어졌다는 것. 그런데 그 민심에서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으로 본다면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노력했던 100일이었다.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판할 점들도 있을 것입니다. 소통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,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또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는 계속 전달하고 있고 뭐 저도 그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뭐 민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양가적이라고 봅니다. 여러 가지 많은 요구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 대통령으로부터 말하자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엔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.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소위 친윤계 의원들과의 소통을 더 많이 해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변화 또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.